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김입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장 초반부터 점심 이후까지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후에 한 2시부터 3시 사이에 갑자기 2차전지 쪽에 악재가 터지면서 2차전지 종목들이 조정을 크게 보였고 그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도 좀 많이 빠진 하루였습니다. 오늘 2차전지 쪽에 그 악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에코프로 전 회장, 이동채 회장님이 2심에서 원심을 깨고 지금 징역 2년의 법정 구속을 하면서 이게 뉴스가 나오면서 갑자기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속보라는 뉴스가 보니까 오늘 9시 37분에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유가 지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11억 상당의 부당이익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됐어요. 자, 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는데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한 거죠. 그리고 또 도주 우려가 높다고 해서 지금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이 악재가 터지면서 시장의 투심이 한순간에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에코프로가 오늘 거의 7% 넘게까지 빠졌고 장 마감은 6.78% 급락을 했는데요. 분봉을 보시면 장 초반까지 양호해요. 근데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 이때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여기 음봉 보시죠. 이 음봉이 지금 이동채 전 회장님이 법정 구속이 됐다. 징역 2년을 맞았다. 요 소식이 나오면서 급락한 이후에 마감 때는 그나마 더 이상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에코프로가 오늘 이렇게 또 급락을 하면서 고점 대비 거의 33% 정도 빠진 상태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6.7%까지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지금 61선까지 다 내려온 상태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차전지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많이 빠지지 않았지만 1.4% 정도 빠졌고,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고점 대비 28% 정도 빠졌어요. 그리고 LNF는 오늘 4%도 넘게 빠졌는데 고점 대비 33%. 2차전지 이런 양극재 종목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 바로 LNF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빠지는데 거래량은 보면은 거의 나오는 게 없어요. 지금 이렇게 빠진 거 보면 어느 정도 신용 물량이라든가 이렇게 겁먹어서 매도한 물량들이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실질적으로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 쪽도 좀 조정을 받았죠. 심하진 않지만 0.9% 정도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SK이노베이션도 오늘 1.1% 안 빠졌지만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2.3% 정도 빠졌고 그 다음에 장비주 중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윤성 FNC 이게 좀 좋다고 보였는데 지금 오늘은 이 종목은 12%나 급등했습니다. 장비주 중에서는 제일 센 게 같아요. 2차전지 종목들이 이렇게 지금 급락을 하고 최근에 맥을 못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이 대주주 리스크까지 또 나왔어요. 에코프로의 지금 대주주 주주 구성을 보시면 이동채 전 회장님 이외에 10인이 지분을 26.17%나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주주 리스크가 발견한 게죠. 이 대주주 리스크는 단기 악재는 맞습니다. 단기 악재로 해서 이제 물량이 한번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단기간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신도 모르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여러분들의 이 산업의 성장성을 본다고 하면 계속해서 보유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후상향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됩니다. 보세요. 자, 5월 11일 날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반도체 신화를 이을 산업으로 2차 전지가 꼽히고 있다. 맞죠? 현실입니다, 현실. 지금 2차 전지 산업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거의 90년대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90년대. 지금 엄청난 성장기라는 거죠. 엄청난 성장기. 그래서 지금 2030년도에 전기차 생산이 무려 5,400만 도로 폭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죠.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자, 이 2차 전지 중에서 배터리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로 양극재입니다. 양극재.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이 있는데 양극재에 집중을 하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양극재가 2차 전지의 용량과 출력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소재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극재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도 양극재에 지금 보면은 첫 번째는 에코프로 BM이 있죠. 두 번째는 포스코 퓨처엠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LNF가 있죠. 네 번째는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LNF를 양극재 3인방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LG화학도 좋지만 LG화학은 좀 주가 수준이 좀 무거운 경우고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봤을 때는 주가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LNF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전 단계 화합물인 전구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전구체도 그만큼 중요한 소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작동을 보시면 양극재, 전해액, 분리막, 그다음 전해액, 음극재가 있다. 그 중에서 양극재가 배터리 원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 엄청나게 캐파를 늘리고 있고 엄청난 수주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약에서 2029년까지 7년간 LG 에너지 솔루션에 약 30조 2천억대.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거 양극재 공고하기로 했고, 자, 올해 1월 달에는 삼성 SDI하고도 10년간 40조. 자, 이 두 개만 합쳐도 70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거는 확정된 매출이에요. 확정된 매출. 자, 그리고, 그래서,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는 2023년도까지 양극재 생산 능력을 61만 톤까지 확대를 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려면 뭐예요? 계속해서 증설입니다. 증설. 앞으로도 계속 증설이라는 거예요. 수주 받을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지금 4조 이상을 투자해서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LG화학도 2025년까지 34만 톤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1위, 세계 2위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까지 북미에서 18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이고, LNF는 2026년까지 43만 톤으로 확장. 보시면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NF 전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설이 계속 이슈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커짐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지원 사격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 지금 2030년까지 20조를 투자해가지고 지금 현재 38만 톤인 양극재 생산 능력을 158만 톤, 무려 4배 이상 확대를 할 목표로 지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지금 오늘 같은 이 대주주 리스크는 단기 악재는 맞지만, 보세요. 반도체 신화를 이을 산업으로 2차 전지가 꼽히고 있다니까요. 확실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우리나라 이 2차 전지를 밀어주고 있다니까요. 큰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한 이 박순혁 이사님이 뭐라고 했나요? K 배터리가 D램하고 반도체 시장보다 훨씬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날 나온 기사예요. 자, 박순혁 이사님이 뭐라 했냐면 2035년쯤 되면 배터리 시장의 규모가 반도체 시장의 규모에서 무려 5배에서 10배 커진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배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5배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이 배터리 셀의 압도적인 1위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이 앞으로도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배터리 산업에서 중요한 게는 경험이라고 합니다. 경험. 이게 그냥 엄청난 자본을 투자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몇 년간의 경험이 쌓여야지 불량이 아닌 양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시작하자고 했던 게 1992년이고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 사업을 뛰어든 게 2004년입니다. 근데 중국의 CATL은 2011년도에 설립됐어요. 에코프로 BM에 비해서는 지금 몇 년이에요? 거의 7년 뒤에 설립됐어요. 그리고 이 CATL의 핵심 연구 인력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한국의 고 인력들을 엄청난 연봉을 주고 스카우트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험, 이 경험은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다. 일본도 못 따라오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와서 배터리를 만들기가 정말 어렵다. 중국은 중국 내에서만 배터리를 만들어서 소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유럽, 북미, 미국, 그 다음에 아시아 쪽, 이쪽에 다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인공지능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인공지능도 성장 산업입니다. 산업.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실적이 아직 안 나오고 지금 기대감만 있어요. 기대감. 2016년도에 알파고가 나왔습니다. 바둑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알파고가 나오고 나서 지금 7년이 지났죠. 7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때부터 AI 기업들이 AI 개발에 다 뛰어들었는데 현재까지 제대로 돈 버는 기업이 없습니다. 돈 버는 기업이 없다는 거죠. 실적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AI 쪽은 그냥 기대감으로만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단순히 이거는 뭐냐면 그냥 테마입니다. 테마.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데 기대감.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리튬의 가격 보세요. 리튬의 가격이 작년 10월달만 하더라도 톤당 60만 위안이었어요. 근데 이게 리튬 가격이 급락하더니 올해 4월달에 톤당 16만 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60만 위안부터 16만이니까 여기서 거의 리튬 가격이 마이너스 3분의 1통은 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니까 2차전지 소재주들의 수익성이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매출은 늘어났지만 수익성이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는 지금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고 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튬은 하얀 석유라고 하는 거죠. 석유. 이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오르면 올랐지. 그러니까 이 리튬 가격의 회복으로 보면서 2차전지 소재주들의 수익성도 좋아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 지금 FOMC가 끝났고, 그 다음에 CPI도 다 발표가 됐죠. 그리고 이제 악재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자, 이 미국의 지금 부채. 이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하원 공화당이죠. 공화당 쪽하고 지금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실무진이 협상을 돌입한다고 하고, 무디스 신용평가사는 디폴트 가능성을 지금 5%에서 10%로 상향을 했지만, 부채 한도 협상 기간이 지금 이제 5월 말일까지, 5월 30일인가요? 이때까지 협상을 해야 됩니다. 협상을 안 하면 디폴트에 빠지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줄다리기고 결국에는 5월달 안에 협상이 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지금 지수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극적으로 타게 되면 지수는 갑작스럽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지금 오늘 2차전지의 대주주 리스크죠. 리스크는 지금 이거는 단기 악재라는 겁니다. 악재.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기 악재를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2차전지 산업의 성장성을 보셔야 됩니다. 성장성. 이 성장이 그냥 성장이 아니라 고성장이라는 겁니다. 고성장.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뛰어넘을 핵심 산업이 바로 2차전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주가가 지금 조정한다고 해서 그냥 팔아보지 마시고 주가를 최소한 한 몇 개월 정도는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들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주주 리스크 말고 2차전지의 성장성을 주목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